와우. 완전 빠르다, 준우. 자, 다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 내용 살펴봅시다. 오우. 자, 이제 어떡할 거냐? 야, 지워야지. 헤이? 오, 좋아. 아이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좋아. 여러분, 내 목소리 잘 들어가요? 내 동작도 잘 보이죠? 자, 아까까지 뭐 했어요? 0차, 1차, 2차에 그 유도하는 과정의 공통점을 봤죠? 뭐 같은 건 아닌데 아까 봤던 거는 거의 그 공통적인 속성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해 나가는 공통성을. 이제 개별적인 특성을 살펴볼 텐데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억수로 중요합니다. 좋아. 좋아. 선효, 준우, 승모, 휘용. 좋아. 선우, 준우, 승모, 휘용. 그렇지. 다 왔구나.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0차 반응에 대한 얘기부터 하나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0차 반응에서 내가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고 싶은 반응이 있는데 바로 이름하여 짜자자잔. 원래 말로는 캐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 반응은 촉매 수소화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나중에 유기화학을 배우게 되면 뭐 굉장히 자주 보게 될 반응인데요. 촉매수소화 반응 중 가장 기본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았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반응물 얘를 이름하여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에틸렌, 관용 표현입니다. 뭐 공식적인 이름도 있는데 저렇게 에틸렌이라는 그 관용명어로 훨씬 더 잘 불려요. 이때 이 녀석이 여기 있는 슈쇼, 이 슈쇼 기차랑 반응을 하면 이때 만들어진 연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에테인이 되겠습니다. 왜? 메탄, 에탄, 프로판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바로 그 우리가 보통 에탄 이렇게 부르는 에테인, 요 놈이 바로 요 구조입니다. 이때 자, 여기 있는 에틸렌과 여기 있는 수소기체의 상관관계를 보면 뭐 상관관계라기보다는 뭐 간단한 뭐 관계를 보면 요 놈에다가 요 놈을 딱 더하면 질량 보존 측면에서 이게 딱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수소기체 두 개가 수소기체에 있는 수소원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질량 보존 측면에서 요것 더하기 요거 하면 이게 딱 된다 이란 말이죠. 이때 여기에 PT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얘는 당연히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우리말로 백금이라고 하는 건데 이놈이 여기서 하는 역할이 촉매입니다. 아시겠죠? 자, 촉매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긴 하겠습니다만 뭐 촉매라는 말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고 뭐 의미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저 촉매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길래 이게 영차 반응 어쩌고 저쩌고 관계가 있냐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우선 관계되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상태가 다 기체입니다. 수소기체가 기체인 건 뭐 다 아는 거고요. 이 에틸렌도 에테인도 다 그냥 기체입니다. 이때 여기에는 요 수소기체 한번 그려볼까요? 짜잔. 그래서 수소 원자와 원자 사이에 홀전자가 짜잔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수소 분자가 형성이 되는데 꼭 이렇게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당연히 기체 분자는 뭐 고체나 뭐 고체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주변을 막 슝슝슝슝슝 자유롭게 돌아다니겠죠. 그러다가 이놈이 슝슝슝 돌아다니다가 어딘가를 이압하고 날아와 가지고는 설라문에 어디선가 쾅 하고 부딪힐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렇게 공 같은 거 있잖아요. 공 같은 걸 탱탱 튕기다가 벽 같은 데 휙 던지면 탱탱탱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도 기체니까 그렇게 될 거란 얘기지. 그런데 이때 여기 하필 PT 이런 백금 금속의 조각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자, 사실 백금은 우리가 그 평소에 그 귀금속으로 사용할 정도로 비싼 녀석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반응에서 백금이 쓰이긴 합니다만 그 백금이 어떻게 쓰이냐면요. 진짜 뭐 아우 반응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저 금을 한 뭉탱이로 넣어볼까? 그래서 그 뭉탱이로 푹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비싸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 백금이 눈에 보일락말락하게 조그만 조각으로 이렇게 딱 붙어있는 어떤 그 실험 키트가 있어요. 그걸 일부 넣었다가 이게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예, 반응할 때 그 촉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에 이게 뭐 이거 뭐 반짝하는 게 있네 하는 정도로 아주 조그만 조각을 이게 반응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람 눈에 조그맣게 조각으로 보일 정도라면 이 수소 기체 분자 입장에서는 뭐다? 이게 무슨 완전 활주로 마냥으로 뎁더 넓은 공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이면 기체 분자에게는 거의 무한대로 큰 활주로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PT 고체의 표면, 바로 촉매 표면이죠. 표면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얘가 슝 날아와서 보통은 쾅 하고 충돌해야 되는데 얘가 놀랍게도 슝 하고 날아와서 아까는 쾅이었죠? 그런데 얘가 백금 촉매 표면이 돼버리면 여기서 놀랍게도 똑 하고 여기에 붙어버려요. 신기해. 자, 이건 마치 뭐 같은 거냐면요. 그 테니스공 같은 거를 벽에다가 이렇게 탁 던지면 어떻게 돼요? 탱 튕겨 나오잖아요. 근데 테니스공 말고 여러분 이런 장난 해봤나 모르겠네. 휴지죠, 휴지. 휴지에다가 물을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걔를 벽에다가 휙 던지면 어떻게 돼요? 튕겨나온 게 아니고 착 붙어버리죠. 네, 그렇게 됐다.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냐? 이압 수소하고 수소 사이에 공유결합을 이루는 이 단일결합을 이루는 시그마 결합 전자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자, 그 백금 표면이라고 하면 이 표면에
그냥 백금 원자들이 원자 백금 원자 쫙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 두 개의 이 결합 전자가 이런 식으로다가 백금이랑 배위 결합을 형성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쾅 하고 튕겨 나오는 게 아니고요. 슝 왔더니 얘랑 결합을 착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백금 표면이랑 충돌을 해버리게 되면 표면에 차싹 다 붙어버리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더더욱 놀라운 사실, 이 상태에서 이 수소 원자가 놀랍게도 뭔 일이 또 벌어지느냐? 아토미제이션이 됩니다. 여기서까지는 분자였는데 딱 들러붙잖아요. 들러붙자 수초 후 곧 냉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수소와 수소 사이에 공유결합이 해리가 되면서 바로 이 수소 원자가 따로따로 수소 원자가 따로따로 표면에 배치돼 원래부터 존재하는 백금들이랑 자, 요런 식으로 배위 결합을 따로따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실 이 경우 왜 원자화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나중에 배위 결합에서 파이 백본딩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파이 역결합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그런 식의 이제 배위 화학을 더 전문적으로는 배우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얘가 여기에서 원자화돼서 이렇게 원자 상태로 표면에 붙어 있게 된다 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메커니즘은 나중에 배워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기체가 이렇게 이 금속 표면에 충돌을 하고 나면 원자 상태로 이렇게 딱딱 들러붙게 된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아시겠죠? 요때 여기에 있는 나머지 반응물 에틸렌, 얘 역시 기체라고 했습니다. 얘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얘가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다가 여기에 있는 백금 표면 근처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중결합을 이루는 화합물은 그 왜 루이스 구조 그려보고 막 VSEPR 하다 보면 요거 자체가 어떤 형태의 화합물이에요? 바로 플래너, 평면 형태의 화합물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넓은 평면이고 여기도 하나의 넓은 평면이고 거기에 수소 원자가 닥지닥지 붙어 있는데 여기에 또한 평면형 화합물인 에틸렌이 접근을 해 온다 이런 말이에요. 뭐 많이 아시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요 파이결합 전자, 자, 이중결합이면 하나가 시그마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를 보시다시피 파이결합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탄소 사이 이중결합 중에 파이결합 전자쌍, 이렇게 점으로 표현한 파이결합 전자쌍 있죠. 이게 원자화되어서 백금 표면 위에 붙어 있는 요 수소 원자들 있죠. 얘하고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 있는 홀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여기 있는 홀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홀 전자랑 이압, 이 홀 전자랑 이압 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가 가지고 있는 홀 전자와 파이결합 전자 하나, 이 파이결합 전자하고 이 수소가 가지고 있는 홀 전자가 이렇게 백금하고 베이결합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 어떻게 바뀐다?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 요 노란 전자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요 파란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간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표면에 붙어 있다가 원자화되어 있던 이 수소 얘들 있죠. 얘가 지금
요런 식으로 붙어서 보시다시피 최종 생성물인 에테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저 과정에 아직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숨어 있긴 합니다만, 그 이미지적으로다가 머릿속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 되는지 그림 정도는 이제 그려지죠. 각 단계마다 뭐 이유까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머릿속에 이런 반응이 이렇게 머릿속에 영화처럼은 이렇게 지고 있죠.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이 세부적 과정에 대해서 과정 하나하나마다 논문이 수십 개야, 막 실제로는. 그리고 저 과정 하나하나마다 막 그 물리학자들은 막 계산하고 막 난리 쳐요. 예. 근데 이제 그건 전문 영역이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유는 다 몰라도 머릿속에 이제 영화처럼 이렇게 동영상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이 상황이 충분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예. 그렇다면 이때 요 반응의 속도론적 특징. 자, 각각에서의 물리학적인 설명 방법을 떠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속도론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표면이, 자, 당연히 어느 표면이냐면 저기에 있는 요 PT, 백금, 요 촉매 표면이 이런 식으로 수소 원자로 포화가 되면 반응 속도는 이후 에틸렌 농도에 무관하게 일정해진다. 자, 이렇게 쓰시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요거 저 어떻게 되냐. 자, 요거를 이미지적으로다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그 돈까츠 좋아해요? 돈까쭈? 예. 바로 이제 일본식 고기튀기 요리이죠. 돈까쭈. 예.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서양 요리에 그 포크 커틀렛이라고 하는 요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고기튀김은 그 뭐 일본만 먹는 게 아니고요. 유럽에도 되게 그 고기튀김 요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 내가 먹어봤던 고기튀김 요리 중에도 괜찮았던 게 오스트리아식 그 포크 커틀렛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게 돈가스처럼 고기를 튀겨 놓은 다음에 거기에 뭐 찍어 먹는 줄 아세요? 이거 먹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놀랍게도 그 튀김에 딸기잼 찍어 먹어요. 딸기잼. 안 어울릴 것 같지? 근데 실제 먹으면 되게 어울려요. 근데 이제 이 고기에 찍어 먹는 딸기잼이 조금 그냥 우리가 평소에 먹는 잼하고 좀 달라.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빵에 발라 먹는 잼은 달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기에 찍어 먹는 잼은 우리가 잼이라고 안 그러는데 무슨 퓨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잼은 잼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설탕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과일을 이렇게 뭐냐면 뭐 이렇게 딸기나 산딸기 같은 이런 베리류를 이렇게 이제 끓인 건 맞는데 끓여서 이제 뭉개 놓은 건 맞는데 거기에 설탕을 넣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과일이 끈적한 잼 같은 형태인데 약간 새콤한 맛이 더 강한 거예요. 단맛은 거의 없고. 그래서 고기에 그거에 이제 고기 튀김 있잖아요. 그 진짜 돈가스 같은 데다가 그걸 이렇게 착 얹어서 이게 착 먹으면요. 이게 입안에서 뭐가 새콤하면서 이게 상당히 괜찮아요. 맛있게 되게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혹시나 나중에 돈가스 먹을 일이 있으면 거기다가 주변에 그 딸기잼 같은 게 있으면 뭐 딸기잼이건 뭐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잼이건 잼을 이렇게 싹싹 발라가지고 한번 먹어봐요. 괜찮아요. 되게 어울려요. 하여튼 그렇다. 자, 그럼 내가 이제 돈까스 얘기를 왜 했느냐? 자, 돈까스 핵심은 뭐야? 바삭바삭한 튀김옷에 있지. 그러면 그 튀김을 바삭바삭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리사들마다 이 바삭한 튀김을 만들기 위한 노하우가 엄청나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는데 가장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빵가루를 이용하는 거죠. 빵가루. 그래서 식빵 같은 거를 이렇게 먹다가 그냥 남겨놓으면 식빵이 이제 그냥 남겨놓으면 이게 수분이 다 날아가서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식빵을 아예 열을 가해가지고 수분을 완전히 늘려서 돌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크루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식빵을 완전히 말린 혹은 바게트 같은 걸 완전히 말린 상태로 갈아요. 버벅 갈면 가루가 될 거 아니야. 그 빵 가루를 튀김에 입혀서 튀기면 튀김이 화삭화삭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갖고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고기 패티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착착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어떻게 고기 패티에다가 밀가루를 한번 묻히고 이제 계란물을 묻힌 거야. 그 고기 패티가 요거야. 고기 패티. 자 노랗게 색이 있고 노란색 고기 패티 계란물까지 묻혔어요. 고기 패티가 고기 패티가 뭐 예를 들면 뭐 정사면체처럼 생겼어. 뭐 고기 패티가 별 모양처럼 생겼어. 그냥 고기 패티 넙대대하게 생겼잖아. 여기 넙대대한 고기 패티. 그럼 이 넙대대한 고기 패티를 이제 어떻게 빵가루 묻혀야 될 거야. 빵가루 어떻게 묻혀? 넓은 트레이, 이 넓은 쟁반 같은 데다가 빵가루를 착착착착 뿌려. 무슨 말이겠죠? 착착착 뿌리면 빵가루에 트레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이 트레이가 이게 여기에는 백금 총매 표본이야. 아시겠죠? 거기에 쫙 깔려 있는 빵가루, 그게 얘야 수소원자. 무슨 말이겠죠? 알겠죠? 그러면 그 빵가루가 쫙 인데다가 이 고기 패티를 한 번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딱 들면 그 빵가루가 어떻게 묻겠어? 이 고기 패티에 대해 한 면으로 이렇게 딱 붙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트레이가 있는데 여기 빵가루가 있는데 고기 패티를 이렇게 딱 해서 들었더니 빵가루가 여기만 묻어야지. 내가 이렇게 빵가루를 딱 묻혔는데 빵가루가 등 뒤에 묻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상하지 그건. 내가 이렇게 딱 묻혀서 들면 한쪽에만 빵가루가 묻어야지. 마찬가지로 이 평면형 분자가 수소 원자가 코팅되어 있는 촉매 표면에 접근을 하게 되면 완전 그 빵가루 얘기처럼 이 두 개의 수소 원자가 한 방향으로 올마붙게 돼 있다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두 개의 수소가 같은 방향으로 들러붙는다 라는 이 현상을 전문용어로 씬 어디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 표현은 나중에 유기화학 같은 거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 우선은 방금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그 돈가스에 빵가루 묻히는 얘기 이거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충분히 이제 그 임의적으로 그 받아들여지겠죠? 자, 요 돈가스 얘기 알겠죠? 좋아. 오! 승윤이 슈니첼, 알아요? 승윤이, 슈니첼 먹어봤구나. 아까 그 유럽식 돈가스를, 슈니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승윤이 대단하다. 승윤이 미식가였어. 좋아.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난 그 오스트리아식을 한번 먹어봤는데, 그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또 그건 있어요. 이게 또 유럽 사람들이 사실 프랑스나 이탈리아 사람들 제외하고는 먹는 거 이렇게 목숨 걸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먹어본 이탈리아식 그 돈가스인 슈니첼 같은 경우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막 예를 들면은 중국집에 탕수육
탕수육 진짜 잘하는 집 가면 이렇게 이 튀김이라고 해서 뭐 아삭하잖아, 아삭하잖아 그거. 그다음 돈가스도 이렇게 해보고 하면 아삭하잖아. 그 아삭한 그게 그 유럽식 슈니첼에는 조금 좀 약해요. 예,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 먹는 거에 이 뭐냐면 이 민감한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하나를 먹어도 굉장히 이제 훌륭하게 준비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탈리아나 프랑스 쪽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튀김이 진짜 맛있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 쪽이나 일본 쪽이나 중국 쪽 튀김이 사실은 더 와삭하고 맛있더라고. 뭐 내 개인적인 견해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스니첼이라고 하는 거 한번 잡숴보세요. 자, 어쨌건.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기 이제 뭔 말이냐? 뭔 말이냐?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영화를 보러 갔다고 치자. 영화를. 그러면 사실은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전사나 그다음에 모바일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영화표 예매 어떻게 해요? 뭐 다 이걸로 하잖아요. 이걸로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하는데 하필 만에 하나 전에 하나 하필 어느 순간 전산 장애가 생겨서 내가 꼭 보려고 하는 그 영화가 이번에 개봉한 아주 핫한 영화인데 하필 전산 장애에 걸려가지고 모바일 예매가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장 예매를 할 수밖에 없어. 뭐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지만 만약 그렇다고 치자. 그래갖고 아 뭐야 왜 인터넷도 안 돼? 해가지고는 극장에 딱 갔더니 오! 나 같은 사람이 거기서 바글바글한 거야. 그래서 저 영화는 꼭 봐야 되겠는데 예매를 못 한 거야. 사람들이 시간에 맞춰서 다 바글바글 온 거지. 뭐 한국에서는 거의 있을 일이 없는 일이지만 하여튼 뭐 그랬다고 쳐봅시다. 그래갖고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생소한 줄서기를 해야 되겠지. 한국에서 요즘 줄서기 잘 안 하죠. 그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줄서기를 안 해서가 아니라 이미 한국의 시스템이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선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한국에서 줄서기 할 일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뭐 은행 가서도 번호표 뽑죠. 뭐 이렇게 뭐 주문도 모바일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줄서기 할 일은 없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이 빠글빠글 모였으면 이제 줄서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 거기 이제 창구 직원들이 이렇게 있고 각 창구마다 직원들이 있고 창구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는 이게 뭐냐면 표를 끊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1분당 처리되는 손님 숫자는 뭐에만으로 결정이 될까요? 자, 영화가 재미있다는 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잔뜩 모였어요. 그래서 영화표를 예매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100명이 모이건 10명이 100명이 모이건 1000명이 모이건 몇 명이 모이건 간에 1분당 표를 끊고 처리될 수 있는 손님의 개수는 어떻게만 결정이 돼요? 바로 그 극장에서 열어놓은 창구의 개수 그리고 창구마다 앉아있는 그 직원들의 숙련도에 따라서 1분당 처리되는 손님 숫자가 결정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즉 그때부터는 자 창구 개수가 딱 정해지고 그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이 정해지고 그 직원들의 능력이 딱 정해져 있다면 그때부터는 손님이 100명 오건 1000명 오건 손님들이 아무리 많아도 1분당 처리되는 표를 끊을 수 있는 손님 숫자는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내가 드는 예시 이해했죠? 자, 내가 지금 예시로 든 거 이해했죠? 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것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뭔 말이냐? 얘가 차후에 와서 반응이 되긴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요 수소가 여기에 들러붙어서 요 표면을 수소 원자로 완전히 뒤덮어 버린다면 그 이후에는 이 녀석이 100개가 오건 1000개가 오건 10,000개가 오건 얘가 이 표면에 들러붙어 있는 수소 원자랑 충돌할 수 있는 만큼만 이 녀석의 반응 속도가 이 생성 속도가 정해져 버리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촉매 표면이라고 하는 것도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정해져 있고 거기에 코팅되어 있는 수소 원자계 수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수소 촉매 표면에 몇 표면적도 정해져 있고 그럼 거기에 코팅될 수 있는 최대 수소 원자계 수도 정해져 있고 그럼 여기에 이 에틸렌 분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 정해진 표면에 충돌할 수 있는 수소 원자 개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극장 얘기처럼.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 에틸렌 분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 표면의 넓이, 요 촉매 표면의 넓이가 딱 결정이 되고 붙어 있는 수소 원자 개수가 딱 정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얘가 아무리 많아도 100개가 됐건 1000개가 됐건 1초 동안 처리되는 이 분자 개수는 정해져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말로 쓴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럴 때 속도론 어떻게 표현된다? 이건 거죠. 마이너스 dRdt의 K의 R에 만약에 M승으로 표현됐다 라고 하면 이때 요 M 0으로 잡는다고 했죠. 0으로 잡으면 K라는 어떤 상수로 일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어떤 특정 반응물의 1초당 반응에서 없어지는 개수도 일정하다는 얘기지만 혹은 특정 생성물이 1초 동안 생성되는 그 비율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영차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 됐건 주변 농도에 무관해진다는 의미인데 농도에 무관하게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 촉매 수소화 과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아시겠죠? 됐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저 뭐 유기화학 같은 데서 촉매 수소화 반응 같은 걸 배우게 되면 저게 대표적인 영차 반응이었지 라고 기억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요 영차 반응. 요 영차 반응에 대해 자, 뭐를 또 하나 알아볼 것이냐. 자, 다 썼죠? 자, 칠판 지운다잉. 지운다잉. 자, 칠판 정리하겠습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 이제 뭘 한번 해볼 거냐면요. 교재에 뭘 한번 보실 거냐면, 저기 271페이지에 연습문제 9번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연습문제 9번. 교재에 있을 겁니다. 연습문제 9번. 수능 기출 3점짜리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풀자 하면 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연습문제 9번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칠판 정리하는 동안 연습문제 9번을 보시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칠판 지우는 동안 연습문제 9번 한번 보세요. 자, 간다잉.
짜자자잔. 샤. 아이고. 자, 어디 있나? 연습 문제고. 강철 용기에 좋아 좋아. 자, 그래서 강철 용기. 좋아. 그 다음 자, 오케이 됐다. 좋아 좋아. 여러분
자, 풀고 있어요? 자, 잘 풀립니까? 뭐, 내 해설지 있는데 해설지 보지 말고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알겠죠? 잘 돼요? 쉽지 않을걸. 쉽지 않을걸. 아이고. 자, 뭐 한 1, 2분 더 주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문제가 아주 독특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여서 한번 끝까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좋아. 됐다.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될 거냐. 보시죠. 우선 기억. 문제에서는 뭐를 판단하라고 하냐면 B가 요거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저거냐 아니냐 이런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럼 B, A 각각 뭐냐면 주어져 있는 여기에 있는 화학양론 개수 A하고 B가 그 다음에 C의 화학양론 개수는 1인 이런 상황인 거죠. 보통 이런 속도 법칙 문제를 쓸 때는 반응물 한 가지, 생성물 한 가지를 두는데 이 경우는 반응물 한 가지, 생성물은 두 가지를 두긴 했네요. 하여튼 그렇다. 자, 이때 여기서 실험 장치를 보면 1리터로 고정된 부피 안에 처음에는 A 기체만 1몰만큼 있었다가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 진행이 되면 이 녀석은 반응에서 일부 없어질 거고 B하고 C는 일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A 개수도 얼마 남고 B 개수, C 개수도 일부 생기게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떤 힌트를 주고 있냐면 바로 시간에 따른 A의 농도 변화를 주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얘 하고 얘 바로 뭐예요? 농도와 여기에 있는 시간 사이에 무슨 관계가? 직선 관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직선이라고 하는 건 몇 차 함수죠? 바로 1차 함수 관계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적분속도 관계에서 시간과 농도가 이렇게 1차 함수 관계인 거 그건 무조건 뭐예요?
0차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0차가 됐건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 유도 과정을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 그래프로 표현한 직선관계 또한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x축 농도로 그려져 있는데 그게 1차 함수다. 그러면 바로 그것으로부터 0차 반응이라는 걸 바로 알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읽으면 문제에는 0차다 1차다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그래프 이것으로부터 주어진 반응이 현재 지금 0차다 라는 것을 우선 알아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따 여기에서 자, x 이게 뭡니까? 뭐가 됐건 요 녀석의 y 절편이 될 거고요. 뭐 y라고 y 빼버립시다. 여기도 y가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상에서 이 x가 절편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요? 보시다시피 y, 2분의 x 이렇게 돼 있고 0, x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시다시피 기울기는 2y분의 x 간단한 1차 함수 관계 만들면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절편이 x고요.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 저 a의 시간에 따른 농도를 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자 요런 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별거 아니고 그냥 여기에 있는 직선식을 그대로 활용을 한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y절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도 바로 구할 수 있죠. 요 점하고 요 점 연결하면 바로 기울기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대문자 t로 쓴 게 바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소문자를 안 쓰고 대문자로 썼냐면 하필 이 문제가 이 소문자 t를 특별한 시간 간격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쓰면 이게 변수가 겹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시간을 대문자 t로 표기해 보았습니다. 이놈의 에어컨 때문에 약간 재채기가 나올라네. 좋아.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여기까지 알겠죠? 알겠죠? 좋아요. 자, 또 사실은 뭐도 알 수 있냐면 이 y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뭘 알 수 있어요? 초기 농도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이게 뭐다? 반감기 t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 그래프에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수식만으로는 요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할 거예요. 이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0차 반응의 아주 재밌는 속성을 하나 살펴보게 될 건데 바로 요겁니다. 자, 보세요. 시간 0, 그 다음 문제에서 설정한 어떤 시간 t, 시간 2t.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문제에서 제시한 게 동일 시간 간격이라는 거죠. 동일 시간 간격. 보이세요? 이 동일 시간 간격이 어떤 의미냐?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만약에 이게 일반학 문제라면 동일 시간 간격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함수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동일 시간 간격이건 아니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시각에서 농도를 알 수 있다, 어떤 시각에서 농도를 알 수 있다로 일반화해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타입의 문제는 일반학 책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수능형 문제에서만 독특하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동일 시간 간격이라는 어떤 이 제한 조건을 딱 넣어주게 되면 문제가 희한하게 풀리게 돼요. 이게 일반화학에서는 전혀 안 중요하고 실제로 화학으로 박사학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동일 시간 간격이라는 게. 근데 수능에서는 학술적으로 전혀 필요 없는 이런 동일 시간 간격 개념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이상하게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게 사실은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학문 발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수능이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그 교육 시스템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쓰잘데기 없는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하여튼 이게 진짜로 쓰잘데기가 있건 없건 어쨌거나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 영차 반응에서는 이렇게 동일 시간 간격 동안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농도가 같습니다. 요걸 기억해 두시면 이 문제를 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영차 반응을 일반적으로 좀 표기를 해볼게요. 아까 영차 반응에서 이런 수식이 하나가 있었죠? 요렇게 보이죠? 보이죠? 그럼 이때 만약 이게 자 요런 수식이 있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앞서 영차 반응에서 이런 수식이 하나가 있었죠. 보이세요? 그래서 이건 초기 농도고 시간 t일 때 그 화합물의 농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시간 t가 만약에 시간 제로라면 초기 상태의 농도라면 그게 지금 R0라는 거고 만약에 얘가 RET다 라고 하면 요 초기 농도에 대해서 여기가 ET면 되는 거지. 맞나요? 그 다음 3t라고 하면 요 자리가 요렇게 표현되면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뭐 요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겠네. 뭐 함수 관계가 이러니까 t일 때, 2t일 때, 3t일 때 시간만 똑똑똑 넣어주면 되는 거지. 맞나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위에서 아래 거를 한번 빼보자. 요거 빼기 요거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거 빼기 요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만 남죠? 그 다음 여기서 이거 빼보자. t에서 2t 빼보자. 그럼 뭐 남아요? 또 요거죠? 또 2t에 3t 빼보자. 이거죠. K가 주어져 있는 상수일 거고 T가 뭐 정해져 있는 어떤 시간 간격이라고 한다면 결국 0에서 T까지, T에서 2T까지, 2T에서 3T까지 얘네들은 전부 다 동일 시간 간격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일 시간 간격에서는 항상 보시다시피 반응하는 정도가 일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구 자시구 간에 수식만 보면 뭐 완전 당연한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있는 이 몰 분율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일 시간 간격 동안 자, A는 반응물이고 B는 생성물이죠. 보시다시피 얘는 반응물. 자, 얘는 생성물. 그럼 당연히 반응이 진행될수록 반응물은 양이 줄어들고 생성물은 양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상에서 A는 줄어들었을 거고요. 계속 감소할 거고 B하고 C는 합쳐서 계속 증가할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A의 몰 분율은 짜자자잔 계속 감소해요. 뭐 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뭐만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1이 13분의 9가 되고 15분의 7이 되고 점점 숫자가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확실히 작아지고 있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 간격을 보시다시피 동일하게 잡으면 동일한 시간 간격 속에서 반응하는 농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은 시스템을 1리터로 고정했죠. 그러면 1리터로 고정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는 바로 농도와 뭐가 비례하게 된다? 몰수가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 변화에 따른 농도 변화 이런 걸 헷갈리게 계산하지 말라고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부피가 고정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몰 분율 혹은 몰 분율의 변화라고 하는 건 바로 농도의 변화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게 영차 반응의 동일 시간 간격 속에서는 항상 동일한 양씩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양씩 반응물은 없어질 거고 생성물은 생긴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응물이 반응에서 없어지고 생성물이 생성돼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똑같은 비율로 반응 진행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1 잡아요. 13, 15 숫자가 어떻습니까? 13, 15로 2가 늘어났고요. 9에서 7로 2가 줄어들었죠. 13으로 늘어나고 13에서 15로 늘어나고 9에서 7로 감소하는 정도가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트릭을 하나 쓸 수 있어요. 트릭이라기보다는 어떤 잔재주를 하나 쓸 수가 있냐면 11을 이게 두 칸씩 계속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 같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를 요렇게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요렇게 얘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되는 양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누군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누군가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비율이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줄어들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늘어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0차 반응이니까. 그렇다면 만약 문제에서 언급해 있지 않지만 시간 간격 t로 유지되는 또 다른 시간 3이라고 하면 요 몰분율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바로 원래 11에 대해 이만큼 반응하고 이만큼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7분의 5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요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저거장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반응의 경우는 시간 간격 t 동안 반응물, 자, 그 반응물이 누구냐면 지금은 only A인 거죠. 은 이 단위만큼 생성되는 거고요. 아이. 반응하는 거고요. 생성물은 저기서 B와 C인 거죠. 역시나 이 단위만큼 생성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게 빼기가 되는 게 뭐예요? 없어지는 거고 플러스가 되는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다? 반응에서 없어지는 것과 생성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이 경우 똑같이 이씩 반응하고 만들어지고 반응하고 만들어지고 반응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간 간격 t 동안. 그래서 t 동안. 다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느냐? 예로부터 반응 양론을 하나 추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요렇게. 자, 우선 어찌됐건 맨 처음 시작하는 게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1로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반응해서 없어지고 똑같이 반응해서 없어지고 똑같이 반응해서 생기니까 이때 이 경우 저 A의 초기 몰수를 바로 11N0 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물론 이 값이 결국 뭐였을 거냐면 처음에 1몰이라고 했으니까 저게 1몰일 텐데 시작을 11로부터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요 1몰을 어떤 11 단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저 N0는 11분의 1이겠지, 알겠죠? 근데 이제 오히려 1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11분의 N0라고 하는 게 이걸 표현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이쪽 지우겠습니다. 자, 주어진 반응은 어쨌거나 이거죠. 근데 처음에 얼마 있다고 했었죠?
1이라고 해도 되지만 보시다시피 11 기준으로 계속 변하고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를 11n0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반응 진행이 되겠죠. 어쨌거나 얘는 없어지고 얘는 생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걔가 어떻게 될 거냐. A만큼 반응하면 B만큼 생길 거고 C만큼 생기겠죠. 맞나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A만큼, B만큼, C만큼은 앞에 나와 있는 화학량으로는 계수인 거고요. 실제로 얘들이 어떤 비례상수로 반응할지는 모르죠. 그래서 N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끝이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 빠지면 11N0 빼기 AN. 얘는 BN, 얘는 CN이 되는 거죠. 되다. 아이, 좋아.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요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이 비율을 보시면 이게 몰 분율이기 때문에 분모가 뭐고 분자가 뭐예요? 분모가 바로 현 상황에서의 내부 전체 몰수죠. 그거에 대한 이 분자가 저기에 있는 A의 몰수가 될 거 아니에요. A의 몰 분율을 구하는 거니까. 몰 분율이라고 하는 건 전체 중에 보시다시피 해당 물질의 몰수 B니까 13이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에서의 내부 전체의 몰수가 되는 거고 바로 위쪽의 분자는 그 현재 상황에서의 A의 몰수가 되는 걸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게 계속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전체 몰수가 늘어나는 정도와 A의 몰수가 줄어드는 정도가 항상 같다고 했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된다? 바로 전체 몰수의 증가 정도와 A의 감소 정도가 어떻게 돼? 동일 시각 간격 t마다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여기서 전체 몰수의 증가 정도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자, 어떤 순간에 처음 몰수가 이거였고요. 최종 몰수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전체 몰수의 증가 정도는 여기서 요걸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바로 여기 더한 것에 이걸 빼주면 전체 몰수의 증가 정도가 이 경우 마이너스 AN, BN, CN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A의 감소 정도. 자, A의 감소 정도는 뭐예요? 바로 A가 얼마나 반응하냐죠? 즉, 요 정도의 몰수 혹은 농도는 마이너스 AN, 뭐 마이너스는 떼고 크기만 보자면 요거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둘이가 어떻게 돼? 보시다시피 2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시간 간격 t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뭐 마이너스 AN, BN, CN이 AN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놓고 계산을 해주시면 B는 2A 빼기 1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알겠죠? 오케이, 됐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좋아. 오, 가만 있어봐. 어이씨, 내가 여기 잘못 썼네. 다시. 다시. 여기 이 C가 아니고 요거 있죠? 맞네요. 승인이가 지적을 해줬어. 땡큐.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래 말이 되지.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1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써야지. 에이, 잘못 썼네.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가 111. 그래서 화학이라는 개수가 A 대 B 대 1이니까 A 대 B 대 1이니까 이렇게. 오케이, 됐다. 자, 내가 지금 숫자 하나 잘못 썼는데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했을 겁니다. 됐다. 그러면 나머지 니은 디귿 선택지부터 조금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시가 떴어요.